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가을 거지도 마무리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추수 감사절 모두 이렇게 드리고 하는 그런 계절인데, 명품 인생 고품격 사회, 우리 모두가 명품으로 살아 품격 높은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이 프로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은 정말 명품으로 사시는 아주 귀한 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천리양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간단히 인사 말씀과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방천리에 천리를 풍기며 살고 싶은 천리향입니다. 선생님 정말 조남이 너무 멋있어요. 고맙습니다. 그 흔히 주양 백리, 하양 천리, 인양 말리라는 말이 있는데 원래 성씨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성함을 누가 지으신 겁니까? 제가 20대부터 써온 이름입니다. 이제 아명은 따로 이제 있으셨는데 20대부터 정말 성함이 아주 어울리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천리양 선생님은 정말 모시기가 어려웠어요. 사실 오늘 또 모시기 힘든 그런 사정이었는데 좀 오늘 그 어떤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오늘 아이고 어제도 사실 우리가 이거 약속을 서로 이제 했었는데 어제는 제가 잘 못해가지고 그랬고 오늘은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 했는데 그 사정 얘기 하나 좀 우선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모시고 있는 어른 스님이 95세이신데 오늘 이렇게 검사를 받으시는 날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병원이 저 쌍문동에 있어요. 네. 쌍문동을 모시고 갔다가 이제 검사 다 이렇게 받으시는 과정에서 이거 약속 시간은 다가오고 이거 조바조바한 거예요. 예. 그래도 노인들은 어떻게 가시게 할 수가 없어서 네. 검사 받은 뒤에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택시를 타고 여기를 왔는데 지갑을 놓고 온 거예요. 근데 마침 지갑을 놓고 왔다 그랬더니 택시 그 운전하시는 선생님이 다음에 주세요. 이렇게 선뜻 말씀을 하시니 너무 고마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간단한 얘기지만 사실 이 두 이야기 속에 선생님을 다 나타낸 것 같아요. 그 스님을 돌볼 사람이 없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아무 돌었는데 그분을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사셨고 또 이제 약속도 지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택시로 이렇게 오셨는데 그 택시 기사님은 모습만 보고도 택시 지갑이 없는데 돈 없는지 알면서도 서로 이렇게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이는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또 하나 더 얘기 있다면은 지난 그 여름쯤에 한번 사실 모시려 했었거든요. 예. 근데 수업을 해보고 알아보니까 부산에 가셨더라고요. 부산에. 예. 그때 수해 나가지고 예. 그 수해 나서 그 사람들 그 어려운 사람 돌보기 위해서 그냥 내려가셨더라고요. 그 얘기 좀 잠깐 좀 해주시죠. 이제 부산 울산 쪽에 이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냈죠. 네. 부산도 이제 해운대 동백섬 쪽에 예. 물이 넘어와서 아파트에 침수가 되는 사건이 있었고, 예. 울산은 이제 태화강이 이제 범람하면서 예. 상당히 많은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울산에 있는 제가 아는 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자기는 피해를 많이 입지는 않았는데 조금밖에 안 입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그래서 이게 가만히 망설이고 뭐 생각할 여유도 없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앞장서게 됐어요. 그래서 얼른 빨리 KTX를 타고 가서 참여를 하게 됐는데 뭐 저뿐 아니라 그냥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에 빠진 물건도 건져내기도 하고 흙도 좀 닦아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사회가 각박한 사회라고 말하지만 아니다.
여기 분명히 우리 민족만 가지고 있는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저는 그 가셨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참 말은 참 잘하거든요. 이것이 옳다, 이것이 바르다. 그러면서도 막상 행동은 안 보이잖아요. 네, 행위는 그래 안 하면서 또 말은 그럴듯해요, 되게 또. 그런데 선생님은 아주 그 바쁜 일이 많았을 것 같아. 평상시에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런데 그 제쳐놓고 우선순위를 가려서 이렇게 행동을 온 것을 보고 정말 이 시대에 참된 그 지도자 모습을 보이시지 않나 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선생님 저 보니까 효행 교육 지도사 1급 또 약초 강의 이것도 지도사랍니까 뭐랍니까 이것도 1급 숲 해설가 1급 또 근데 이거 성균관 대학교에서 애절 지도사 1급을 받으셨다 이 말이죠. 또 전통놀이 지도사 1급 하시는 것마다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모든 가 수준급이시오 다 그러신데 이런 일을 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직장 생활 꽤 오래 했어요. 식물 관계 쪽에 쪽 오래 해서 저는 요즘도 이제 젊은이들 데리고 가을이면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김제평야입니다. 김제평야. 아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평선과 소평선을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게 김제뜰인데 거기 가서 이제 논두럭길을 아무 말 하지 않고 한 2시간 정도 걷습니다. 논두 2시간 정도 걷고 와서 거기 이제 바닷가에 망해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 뒷동산에 올라가서 보면 지평선이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 정자에 둘러앉아서 김제평야 뜰을 걸은 소감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왜 아이들을 글로 데리고 왔냐면 김제평야 그 넓은 뜰에 있는 벼들이 한 이삭도 고개를 숙이지 아니한 이삭이 없다는 거죠. 잘 연그렀다는 거죠. 자, 잘 연그른 사람이 되려면 너희들이 그동안 저 벼들이 연그는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폭풍우도 만났고 비바람도 만나고 너무 뜨거운 햇빛과의 싸움도 있었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또 잡초와의 싸움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이겨낸 결과물이 바로 잘 연그른 상태다.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 익었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나도 잘 익은 사람 고개를 뻣뻣이 드는 잘 익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겸손으로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잘 익은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도 좀 해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 모든 물체는 나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나로. 이제 어떤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악취가 나는 곳에 가면 사람들 대부분 인상 찌그리고 코를 막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악취 그 자체도 나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거기 존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악취를 통해서 내가 악취나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나를 빨리 돌아볼 수 있다면 나를 향기나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 그게 이제 늘 제가 가지고 사는 생활 모토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제가 이제 군대 공병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공병학교에 가니까 안전수칙이 26가지인가 되는데 제 머리로는 그걸 다 외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맨 처음이 시동전 점검 그리고 사용후 점검이 맨 끝이에요. 이 2개만 외웠습니다. 근데 그때 2개만 외운 것이 지금까지 제 삶의 이제 모토가 돼서 아침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건지 점검을 하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혹시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편이 불편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면 다음날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하는 어떻게 보면 사과도 용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이제 먼저 매듭을 풀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효행 지도나
그 인성 지도를 현장에서 직접 겪어보면서 느끼게 하고 본인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도를 하실 것 같네요. 말씀이. 예. 그 아까 이제 그 약속 그 대한 이야기랄지 또는 부산 내려가서 수행했지만은 또 정말 깊은 소식을 접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 한복 뽐내기 대회 이런 것도 있었더라고요. 그 대단한 대회 같은데 거기에서 뭐 우수상도 아니고 최후의 마지막에 불렀던 그 대상을 이렇게 받으셨어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 한 말씀 해주시죠. 종로구에서 종로구를 이제 한복을 입는 구를 이렇게 하려고 종로구청장님이 그쪽에 많이 애를 쓰세요. 그래서 지금 종로구에서 한복을 빌려주는 곳이 150군데가 넘습니다. 그 전철역에 봐도요 한복 빌리도 많던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1회로 올해 한복 뽐내기를 통해서 아마 사람들을 이목을 주목을 한번 끌어볼 필요가 있다. 주관이 어디에 주관 했던 종로구청에서 구청에서 했군요. 종로 문화재단하고 함께 하는데 저는 이제 우연하게 제가 그 무계원이라는 데서 애들 서당 예절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서당 예절 교육을 하는데 거기 팀장으로 계신 분이 선생님 며칠 한복 뽐내기 하는데 선생님 거기 딱 나오시고 딱 맞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늘 한복을 입고 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나가게 됐죠. 이 사실은 저는 한복 뽐내기에 나가서 상은 중요하지 않고 참여한다는 어떤 합류를 하면서 제가 그 효 얘기를 조금 하고 싶었어요. 그 무대에 나가서. 무대에 나가서 무슨 뭐 오랜 시간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글을 아예 딱 써가지고 가서 거기에 이런 글인데 글을 써가서 글을 보여주면 사회자가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글은 자요쌍친나 가화만사성이라는 글인데 자식이 효도하면 부모가 즐겁고 부모가 즐거우면 가정이 화평하고 가정이 화평하면 만사가 뜻대로 잘 이루어진다는 뜻이다라고 그 말만 한마디 할 수 있으면 내가 거기 목적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대상까지 받게 돼서 그래서 이제 그날 또 족자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펼쳐 보여서 해석까지 하는 아주 개인인 저로서는 상당히 영광된 자리였고요. 또 사람들이 그 뒤에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화가 왔는데 그 글을 한 장 받을 수 없느냐. 그래서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래서 여러 사람한테 글을 보내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혹시 또 이렇게 이 방송 나간들이 또 보내달라면 이게 문제. 그나저나도 지금 경민대학교에서 군인들이 와서 교육을 많이 받아요. 경민대학이 이제 육군하고 MOU를 맺어서. 근데 강의하면서 제가 끝날 때 이제 제 핸드폰 번호를 일러주고 주소를 입력하면 글을 보내주겠다. 그런데 이번에도 상당히 많은 군인들이 그래서 이제 가전충효 세수인경이라고 세종임금님이 쓰신 글인데 전의 씨 그 이종간이라는 분이 80 나이에 강원도 관찰사를 하시고 80 나이에 어머니를 100세 된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고향에 내려가셨어요. 근데 어머니 앞에서 병아리를 갖고 놓으셨다고 해요. 병아리를 가지고. 근데 그분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아파 계실 때 세종대왕께서 직접 집에 찾아가서 그 글을 친히 써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글을 이제 써서 이제 부인들한테 하나씩 다 보내주게 되고 그래서 지금도 서로 카톡을 주고받는 사이가 됐습니다. 이렇게 강의도 하시면서 또 이제 숲 해설가로서도 이렇게 물론 그런 강의도 하시는데 그 숲 해설은 주로 어떤 사람들 찾아오고 어떻게 하시는가요? 숲 해설사 제가 이제 자격증을 받고 나서 주로 이제 궁궐에 있는 숲, 우리나라 이제 서울 5대궁에 아니면 이제 저 문경 세제 같은 데 가서 삼관문에서 일관문까지 걸어가면서 거기 나무에
대개 숲 해설사 하는 분들이 이건 무신종이고 이번 뭐 어떤 생겼고 어떻게 혼잎이다, 뭐 예. 겹잎이다, 예. 꽃은 뭐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는데 저는 그보다는 예.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 예. 전설 같은 이야기, 예. 또 우리 인성 교육과 이렇게 부합되는 그런 장면, 예. 그런 걸 많이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네. 나무 노래도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아이들하고 가면 나무 노래도 불러서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너하고 나하고 살구나무, 예. 방긋 꼈다 뽕나무 예. 이런 노래 이제 부르면 아이들이 아, 금방 옛날에 정말 전래동화 막 그런 거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 노래 하시군요. 그러면 예. 이제 아이들이 나무를 빨리 이렇게 예. 알게 되고 외우게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그 문학 바탕이라는 잡지에 나무 연재를 한 2년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가시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네. 잎이 떨어지지 않는 참나무 예. 종류인데 예. 여기는 경기 지방은 안 되지만 저 밑에 남도 지방은 잘 돼요. 네. 열매는 도토리하고 똑같이 네. 열는데 그 나무가 가시가 없어요. 예. 전혀. 예. 근데 가시나무라 가시나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원래 가서나무예요. 예. 잎이 떨가짜 아, 떤다 바람 불으면 네. 잘 떨어요 그 네, 잎이. 네. 그래서 가서나무인데 그게 이제 음이 변해서 가시나무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시나무 하면 가시가 있는 거 있는 줄 생각하잖아요. 알았는데. 그런 나무 열매는 이제 아주 장수식품으로 사용도 하고 네, 네. 특히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봄에 산소유 꽃이 필 때쯤 같이 노란색으로 피는 꽃이 네. 생강나무라는 나무인데 아, 네. 이 나무는 이제 잘라서 이렇게 향기를 맡으면 생강 냄새가 나요. 네. 생강처럼 톡 쏘고 맵지는 네, 않는데 네. 향기만 생강 냄새가 나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 현대인은 누구나 다 음용을 해야 하는 약초라고 네. 저는 생각하는 게 네. 우선 이제 피를 막고 깨끗하게 네. 하는 성분이 네. 들어있고 네. 어혈을 잘 풀어서 네. 특히 이제 아이를 낳은 부인들의 산후어혈을 잘 풀어내는 네. 나무이기도 해요. 그래서 네. 그 나무를 저도 지금 요즘 이제 그물을 끓여 먹습니다. 끓여 네. 먹고 제가 이제 손발이 굉장히 찼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악수를 하면 얼른 손을 뺄 정도로 오, 차가웠는데 네. 그 생강나무 차를 한 6개월 끓여 먹으면서 네. 손발이 따뜻해졌어요. 아, 예. 아주 선생님 손이 참 따뜻해요. 아, 이렇게 얘기를. 피가 잘 통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제 혈액순환이 네. 잘 된다는 예, 얘기죠. 예. 피가 맑고. 그래서 네. 저는 어디 몸이 아픈 사람들한테도 먼저 생강나무 차를 좀 한동안 먹어봐라. 네. 그러면 피가 깨끗해지면 어떤 약을 먹었을 때 약이 거기까지 가는데 빨리 갈 수 있다고 예, 하는 게 예. 제가 이제 생각한 상식 예. 없는 제가 생각하는 건지 네. 그런 것도 그래서 생강나무는 꽃도 차로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네. 가지는 아무 때나 채취할 수 있고 네. 또 잎이 조그마할 때는 따서 찹쌀풀 묻혀서 부각을 해서 이렇게 먹는 네. 아주 좋은 약초라고 버릴 것이 할 수 없네요. 있습니다. 예. 예. 버릴 게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서울 같은 데서는 만약에 그 어디 경동시장 뭐 이런 데 가서 구할 수 있고 그런가요? 쉽게? 경매에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나라 전국에 다 자생을 합니다. 네, 네. 이제 옛날에 저 남쪽 따뜻한 지방은 차가 나오니까 차를 드셨잖아요. 근데 네. 옛날에 뭐 교통이 나쁘니까 네. 거기서 차 한 통 가지고 올라오면 몇 달 걸리는데 네, 이후에는 네, 네. 지금이야 뭐 택배로 다음 네. 날 오잖아요. 근데 네. 그때 이쪽 지방 분 이제 공부하시는 이제 네. 후에 산면에서 네. 공부하시는 네. 분들이 주로 마셨던 차가 생강나무 잎차예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네. 생강 기록에 보면 그 차를 오래 마시면 높은 데서 떨어져도 뼈가 상하지 아니했다라고 네. 하면 뼈도 튼튼하게 하는 성분이 네. 있다고. 네. 아, 그렇군요. 또 이제 그 약초 재배 강의도 하시고 그런데 약초 재배도 하시면서도 이렇게 또 사실은 예. 제가 이제 어려서 저희 집안에 형님들이 4분이나 돌아가시고 제가 태어났는데 저도 3살 먹을 때까지 못 걸어 다녔대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가 온통 다 약초가 심어져 있어요. 예. 어머니가 아들이 뭐 아들 살릴 수 있으면 그냥 약초를 네. 다 갖다 심어서 네. 그걸 이제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커서면서도 이제 약초에 대한 관심이 관심이 이제 많으시군요. 많게 되고 네. 또 그쪽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예. 예, 서점에 가서 책을 사도 그런 책을 좀 사서 보게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네. 내가 아는 걸 나눌 필요가 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차 마시러 온 분들한테 이렇게 조금씩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이제 그러면 우리가 몇 사람 모아서 이렇게 올 테니까 약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네. 이제 약초 강의를 하기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그런지 혈색도 지금 한 70대 중반 되신 것 같은데 혈색도 참 너무 좋으시고 모습이 청년 그런 저 혈색이 보여요. 그 실감나게 사진 준비된 거 있으면 그 사진을 보면서 몇 장 좀 얘기 나왔으면 좋을 것 아, 같아요. 예. 지금 무슨 내용인가요? 그건 이곳은 아마 효행 교육 지도사 그 효강의 할 때 강의하고 있는 내용이군요. 효 강의할 때. 효 강의. 네. 예. 저 대상자 누구는 좀 생각나세요? 보통 우리는 이제 효하면 옛날에는 수직 관계잖아요. 네, 효가. 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수평 관계의 효, 네, 네. 하모니를 이루는 효가 네,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네. 효하면 누구나 다 아이고 뭐 그거 고리타물한 거 뭐 옛날 거 이러는데 네. 그게 아니고 네. 현대화된 효. 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효는 어머니가 아무개 하고 불렀을 때 네 하고 얼른 어머니한테 가는 거 그게 바로 효다. 네, 예. 네, 우리가 이제 사회와의 첫 약속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거 지키는 건데 네. 그 횡단보도를 잘 지키는 것 그것도 바로 효다. 아, 예. 이제 아이들이 우선 저는 이제 주인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네, 네.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너 다니는 학교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요. 그러는데 교장 선생님은 너희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걸 보존하시는 분이고 예. 그 학교에 너희들이 주인. 다니는 학교의 주인은 너희야. 예. 너야. 네. 너 학교에 운동장에 휴지가 떨어졌으면 어떡하지? 예. 주워요. 그래. 예. 주인이기 때문에 주는 거야. 예. 주인이 아니면 노예는 저걸 주워라 하고 시키며야 주는데 예. 주인은 스스로 한다. 예.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주인이구나 하는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 혀를 그렇게 가르치시군요. 네. 다음 그림부터 봅시다. 예. 예. 이거는 제가 상당히 쓴 지가 오래됐는데 이제 자요쌍친낙 가화만사성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예. 자식이 효도를 하면 부모가 즐겁고 예. 부모가 즐거우면 가정이 화평하고 예. 가정이 화평하면 만사가 뜻한 대로 잘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네. 대개 이제 사람들이 가화만사성만 씁니다. 그렇죠. 예. 이건 반쪽 글이에요. 그러네요. 왜 예. 가화만사성인지 예.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앞에 글 자요쌍친낙 예. 이게 꼭 들어가야 구가 맞아서 네. 제대로 된 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따가도 그 말씀 드리려 네. 했는데 그 강의도 하시고 또 약초에 대한 숲 해설보다 이런 것도 하시는데 특히 취미 생활로 이렇게 서예를 또 하신 걸 알았어요. 근데 저는 서예는 어느 때 배우신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제가 빵점 맞은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빵점, 예. 그 음악, 예. 미술, 예. 그 습작, 예. 자수 예. 예. 북구치 썼잖아요. 서예. 예. 이게 세 가지가 빵점을 맞다가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그 지역의 애들이 다니니까 글씨 예. 잘 쓰는 애한테 걔 종이까지 사주고 너 내 것도 써 이렇게 해서 됐는데 예. 중학교 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반장을 하면서 예. 창피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서당을 다녔습니다. 예. 예. 학교 갔다 와서 저희 집에서 3km 정도 떨어진 데 서당이 있었는데 네. 네. 그 서당을 가면 그래서 그 서당에 저 때문에 야간반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붓글씨를 조금 배워서 네. 했고 네. 한동안 이제 했다가 이제 40 넘으면서 이거 붓글씨를 다시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들어서 제가 요즘은 이제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나면 보통 1시간 반 정도 붓글씨를 씁니다. 예. 그거 붓글씨를 쓴 날은 하루가 굉장히 값진 것 같은데 네. 어쩌다가 붓글씨를 안 쓰면요 하루가 그냥 간 것 같아요. 예. 그런 취미 생활을 계속 또 하시군요. 그 다른
기왕 제기하시니까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글을 쓰셔가지고 선물도 이렇게 선물도 주고 막 그런데 이건 무슨 체락합니까? 이런 책은? 체라기보다는 예. 이건 이제 그래픽을 한 건데 예, 이게 위에 이제 빨간 건 일자예요. 날일자. 예, 밑에는 출자입니다. 그래서 일출. 네. 해가 솟아오르는 그런 일출인데 그렇군요. 이런 걸 이렇게 써서 예. 의미를 두면 참 제가 기념품이 되고. 제가 이렇게 글을 쓰기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보아주는 눈길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써서 아침에 몇 장 써서 갖고 나와서 그날 전철에서 자리 양보하는 사람 만나면 선물로 주고 또 인사 잘하는 아이 만나면 하나 주고 또 제가 처음 타는 버스 기사들한테 꼭 하나씩 줍니다 아침마다. 근데 이런 것도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거 그게 너무 행복한 삶이 아닌가. 고맙고 감사하죠. 받아주는 것도 고마워. 서로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이런 거는 그러면 어떤 글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아까 쓴 글하고 똑같은 글인데 아까는 이제 두 줄로 썼다가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써본 글입니다. 이거. 좀 읽어주시고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가전충효, 예, 세수인경, 예, 충효가 전해지는 가정, 예, 세상에 나가서는 인자하고 예.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가정, 자녀 그런 뜻입니다. 예. 참, 옛날에 이렇게 충효란 말도 많이 쓰기도 하면서 했는데 요즘에 그런 말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고 많이 안 쓴 것 같아서 참 그렇습니다. 혹시 사진 그 뒤에 또 사진 없는가요? 사진은 이제 그만할게요. 다 끝났습니까? 너무 오래돼서 이제 다 됐어요. 이제는 가전충효나 세수인경이 우리 생활의 바탕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야 이제 우리 민족이 도래하는 황인종 시대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민족으로 재탄생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뭐 세계 여러 그 석학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 세계는 한국이 정신을 이끌어가는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언가들도 많이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로 준비를 할까 하는 것이 이제 효와 충인데 그래서 각 가정마다 효와 충이 전해지고 지켜지고 또 나아가서는 세상에 나가서는 어른을 공경하고 어린이에 대한 배려를 하는 그런 것이 다져진다면 우리 민족이 그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혹자들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반쪽이 갈라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한국에는 효라고 하는 정신이 살아있다. 아직도 그 정신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마을마다 경로당이 있잖아요. 또 어디 가든지 전철에서도 경로석이 따로 배정돼 있고 어떤 양반들은 그 경로석 없애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예 요즘 젊은이들은 경로석에 자리가 비어 있어도 앉질 않습니다. 어떤 때는 여기 앉아가다가 어른 오면 비켜주면 되잖아.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또 효라고 하는 그게 자기 부모에 대한 효를 하는 사람은 나가서 다른 어른도 공경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 동서울 터미널에서 저기 어디 가는 버스를 탔는데 그때 군인들이 복도 버스 그 가운데 거기에도 사람들이 앉았어요. 그래서 구리시를 막 나가는데 어떤 군인이 저를 하면서 앉으시라고 어르신 앉으시라고 아니야. 국방 의무를 하고 수고하는 자네가 앉아서 가게. 나는 이거 2시간 정도는 운동이지. 그랬더니 그래도 어르신이 앉아야 제 마음이 편하다고 그래서 앉아서 갔다가 이동 좀 갔을 때 이제 자리가 펴서 그 친구가 제 옆에 앉게 됐는데 제가 그랬어요. 주소를 주면 내가 글을 써 보내주면. 그래서 그때도 저 글을 써서 보냈는데 편지가 왔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한문을 안 배워서 이게 예, 무슨 말인지 모른다. 해석이 안 된다고 다음 휴가 때 꼭 와서 해석을 듣겠다고. 어,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한글로 써보내기 시작을 해서 예. 그것도 이제 부대와 인연이 돼서 그 친구가 그 일로 나중에 포상 휴가까지 가는. 아,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가 우리 젊은이들한테 꼭 전해줄 말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좋겠습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데 자연히 이렇게 효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또 그와 관련된 혹시 또 다른 인생에 살아간 젊은이들한테 이런 정신을 꼭 가져라 뭐 그런 거 있다면 혹시 한 말씀 우리가 지금 명품 인생 고프게 사회라는 예. 프로그램이니까 거기에 대한 한번 좋은 말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주인 의식이 결여돼 있다고. 네. 그래서 누구나 다 주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투철해야 되고 네. 또 하나는 나는 왕이다라고 하는 자존감, 예, 자기 자존감이 정체감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이게 말하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나 예. 자신을 다스리는 왕. 아, 예. 예. 그래서 나로 하여금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내가 왕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명품 인생을 살려면 그게 그냥 보통 사람으로 아무리 해도 이 한계가 있거든요. 예, 자기 예. 설정이 안 되면. 그렇죠. 나는 왕이라고 하는 게 설정이 되면 예. 왕다운 언행을 하게 되고 네. 왕다운 품행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또 왕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예. 버스를 탈 때도 먼저 타거나 늦게 타거나 내가 타야 그 버스가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그냥 막 거기 먼저 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남을 배려하는 것. 예. 이것은 절대 손해 가는 게 아니고 나와 내 뒤에 올 후손에게까지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네. 아주 좋은 네. 그런 것을 품격을 나타낼 수 있는 자세라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네. 우리 젊이들이 너무 조급한 생각하지 말고 여유로움, 마음의 여유로움을 갖고 언제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예. 돌아볼 수 있는 여유로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예.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로 사람들에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예. 연기가 펑펑 막 맨을 붓고 가는 앞차가 있으면 에이 저런 똥차를 타고 다니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 오 내가 저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눈매우게 매운을 풍기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자기를 예. 돌아봐야 예. 돌아볼 수 있어야 향기를 풍기는 사람으로 자기를 가꿀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매사에 모든 것이 나를 사람들에게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눈 그리고 그 생각 그걸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바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예. 정말 시대가 요구하는 젊은이들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일에 그 불평하고 불만하기 전에 다 배울 수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어떤 사고 이런 게 중요하다. 또 그런 말씀 되겠네요. 네. 너무 좋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네. 선생님 그 남은 여생을 어떻게 또 생각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는 요즘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노인 경로대학이라든지 예. 어디 가든지 이게 말씀드리는 게 예. 가방 속에 꼭 세 가지를 넣고 예. 다녀라. 하나는 첫째는 책이 들어 있어야 된다. 네. 책이. 그래서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책이다. 네. 그래서 전철 안에서도 내가 책을 보므로 다른 사람에게도 독서 욕구를 느끼게 할 수 있고 예, 예. 책을 보고 그래서 책 속에 길이 있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조그마한 약통을 하나 갖고 다니라. 예. 거기 이제 면봉도 들어있고 데일밴드도 들어있고 또 다치면 발로 쓰는 마데카소들 같은 약이 이제 들어있어서 예. 어디 놀이에 갔을 때 아이가 다쳤을 때 그걸 발라주면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아이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우러날 것이다. 예. 이제 그런 거.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늘 가방 속에 갖고 다니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견과류예요. 한 번 먹는 견과류. 예. 그걸 제가 아침에 나올 때 5봉을 갖고 나와요. 예. 그러면 전철 안에서 아이가 울면 전부 인상을 다 쓰죠. 아이가 울면. 예. 그리고 부모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가서 물어보고 줘야 돼요. 예. 마침 내한테 견과류가 하나 있는데 옛날에는 제가 막대사탕을 갖고 다녔어요. 네. 근데
사탕을 싫어해요 부모들이. 예, 예. 그래서 이제 견과를 요거 있는데 애 주면 될까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를 주면 애는 눈물은 떨어지는데 그러고 입을 왜? 화내거든. 근데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데 1,000원이면 가능합니다. 전철 안에서. 예. 이건 우리 어른들의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네. 의무다 이건. 네. 누가 뭐 자발적인 의무 이걸 꼭 우리 어른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가지고 있고요. 또 남은 여생 이제 어쨌든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것, 또 남 앞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보내준 에너지, 또 많은 자연 이런 걸 통해서 제 속에 들어와 있는 것, 이게 이제 발효가 잘 된 것, 이것을 이제 나누는 사업, 예.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사업. 네. 이렇게 누구든지 오면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는 저는 물건도 예를 든다면 어떤 물건이 우리 집에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좋은 물건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3번 이상 좋다고 하면 줄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이게 더 사랑받을 수 있다면 네. 글로 보내야 된다. 네. 이건 내가 갖고 있다 그래도 이거 뭐 몇백 년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잠시 내가 잠시 보는 거지. 근데 그 물건도 거기 가서 더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글로 가야 돼 마땅하다. 제 생각이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있다. 예. 사실 저희 집이 방이 조그만 방이에요. 2개가 있는데 예. 하나는 예. 이제 손님들 오면 차 마시는 방이고 근데 뭐가 있는지 꽉 찼어요. 저기가 꽉 찼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오면 갈 때면 이거라도 하나 가지고 가라고 주기도 하고. 예. 책, 정신적인 양식가네요. 책을 가지고 다니고 또 의학 의학 통일합니까? 하여튼 그런 자기를 보호하고 또 남을 살 수 있는 약통 들어가고 또 견과로 하는데 하여튼 베풀 수 있는 어떤 조그만 것을 마련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너무나 귀한 참 짧으면서도 귀한 말씀 같습니다. 혹시 이제 방송을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 예. 한 말씀 이 말씀 꼭 좀 가면 후회하겠다 그 말씀 한 말씀 더 해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제 요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 세류를 흘러가는 쪽에 많이 편승해서 흘러가잖아요. 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나는 난데 하는 게 없다는 거죠. 네, 네. 그래도 내가 누군데, 네. 내가 천리양인데, 네. 그 사람 따라가는 발자취를 내가 따라갈 일이 없지. 네. 나는 나대로 삶을 개척한다 하는 개척 정신이 좀 필요하다 네, 네. 생각이 되어지고요. 자리에 앉아 있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모험이 좀 필요하지 않나. 네. 어느 시대보다 그런 게 요구되는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늙은이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사는 동안 내가 사회의 빚진 자로 빚을 갖고 가는 네. 그런 생각으로 더불어 사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도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네. 긍정적인 말 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사회가 되어져서 너나 할 거 없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면 네. 우리나라가 좀 더 밝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천리양 선생님 모시고 귀한 말씀 나누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각자가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 인격도 기르고 또 자기의 독특함을 잘 살려서 이것을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주고 남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나라가 더욱 좋은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천리양 선생님 정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고 또 귀한 뜻을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강의 이런 일을 많이 하시도록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명품인생 고품격 사회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